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교사생활 꿀팁. 오늘 알려드릴 생활 꿀팁은 목 관리 요령입니다. 목 관리 요령. 평소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목이 금방 쉬거나 아프셨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성대를 좀 더 보호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좀 더 근무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자, 교사로서 또는 강사로서 선생님들께서 일하실 때 가장 신경 쓰이고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하루 이틀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가수나 배우처럼 목소리가 곧 본인의 직업이신 분들은 목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 요령을 여쭤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해서 오늘은 목 관리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목 관리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고 또 편안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요령 팁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선생님께서 평소에 말하실 때처럼 수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톤을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이렇게 톤을 평상시에 쓰시는 것보다 좀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우리 성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평소에 말하시듯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아이들이 너무 떠들면 또 우리가 소리를 지르게 되죠. 아이들을 또 조용히 안 치거나 또 조용히 시킬 때 그럴 때는 목을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교탁에 뭐 종을 이렇게 하나 올려두시고 종을 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쓰시는 경우에는 교사용 마이크에 보시면 부저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기능을 이용하셔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포즈를 준다고 하죠. 침묵을 지켜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아이들이 또 의외로 또 주목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무서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목소리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고 주목을 시키는 방법을 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항상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톤으로 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타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저마다 타고난 목소리의 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아마 관건일 텐데요. 자, 우리 몸의 목젖을 잘 보시면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낼 때, 수업을 할 때 이 목젖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시면 이게 평상시에 자기의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발성학원을 따로 다니면서 거기서 아나운서 분들한테 직접 배운 방법인데요. 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 때 평상시에 성대 위치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또 여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만져지는 성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위치를 기억을 하셨다가, 자, 이렇게 위치를 기억을 하셨다가 수업할 때처럼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이 성대가 톤을 높여서 얘기하게 되면 이 성대가 올라갑니다. 위로 성대가 이렇게 올라가요. 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리를 낮게 내면 성대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쓰는 톤을 평상시에 이 성대 위치하고 비교해 보시고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성대 위치 변화가 제일 적은 톤으로 수업을 해주셔야 목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톤보다 약간 높게 낸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 학원에서 아나운서 분들한테 좀 배웠는데, 그래서 좀 저는 소리를 수업 때는 낮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전달도 좀 더 잘 되고 목의 부담도 약간 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원래 갖고 있는 톤보다 높게 냈던 거죠. 자,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의 성대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성대가 소리 높이에 따라서 이 목젖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만히 있을 때, 아, 아, 네. 약간씩 소리 높이에 따라서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매일 아침에 수업을 하시기 전에 이 성대 주변에 있는 목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성대는 우리 목젖 주변에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결국에 이 성대라는 것도 근육을 통해서 조절되는 신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 앞부분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 옆의 근육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시면 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수업을 하실 때에는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성대를 보호하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원칙은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자, 근육과 공기 또는 근육끼리의 마찰로 쉴 새 없이 이렇게 비벼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성대는 항상 적절한 수준의 수분으로 젖어 있어야만 그 제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자, 오일이 다 떨어진, 오일이 말라버린 엔진은 불에 타버리겠죠. 같은 이유로 우리 성대도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커피와 녹차, 홍차 이런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음료 또는 차 등등은 수업을 하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커피, 특히 아마 선생님들께서 커피를 또 많이 드실 텐데요. 아침, 점심, 식사 후에는 커피를 또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자, 그때 마시는 커피만 조금 줄이셔도 목에 부담을 또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끊을 수 없는 우리 커피, 그 유혹을 수업 시간 전만이라도 좀 뿌리쳐 보시면 어떨까요? 자, 최소한 수업하시기 직전에는 커피를 좀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 성대가 마찰을 할 때 건조하지 않도록 카페인 음료 또는 커피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방법은요. 도라지, 배즙, 프로폴리스 또는 캔디 같은 보조식품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도라지는요, 목 보호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도라지 배즙 또는 도라지즙, 도라지청, 이런 보조식품을 이용하셔가지고 목을 좀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요즘에 시제품으로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알약 형태로 나오는 자, 이런 제품들을 따로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3알, 4알 정도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단 의약품이라서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하신 선생님께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는 평상시에 음주, 술을 좀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목이 너무 아플 때 목감기가 있거나 수업에 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실수가 막 너무 많으시면 또 목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런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방법인데 핑클의 전 멤버였던 옥주현 씨가 방송에서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가수나 또는 뮤지컬 배우분들은 짧은 시간에 되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되게 성대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공연을 하시는데 계속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에는 계속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코 아래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인중이에요, 인중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을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마셔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상황이 좀 어려울 때에는 그럴 때는 인중에다가 물을 좀 묻히셔가지고 그것이 코에 있는 비강을 통해서 성대까지 수분이 도달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자, 8번째. 자, 마이크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남학생들만 있는 중학교에서도 2년을 근무했던 적이 있고요. 그 후에는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데
중학교에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결국에 소리 지르다가 마이크를 또 사게 되더라고요. 자, 평소 톤을 유지하면서 말하듯이 수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마이크를 사는 것이 때로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 말고 수업 때 쓰는 교사용 마이크라고 따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쓰시는 마이크만 잠깐 빌려서 종류별로 놓고 비교해 드려도 좋은 리뷰 영상이 또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목 부위를 수시로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머플러나 손수건 등을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름에는 잘 때 더우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놓고 주무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목이 차가우면 목감기에 걸리실 확률이 높아지고요. 목 관리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목감기에 걸렸거나 목이 너무 아플 때는 자기 전에 손수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손수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목 주변에 이렇게 두르고 뒤를 묶어가지고 목을 감싸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좀 더 따뜻하게 유지된 채로 밤새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자, 목이 좀 안 좋으실 때, 목감기 걸리셨을 때, 그럴 때에는 밤에 주무실 때 목을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좀 감싸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날 오전에 좀 더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은 선생님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조금씩만 신경 쓰셔도 수업하시기에 훨씬 편안한 목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